허리 한번 삐끗한 뒤 평생 통증 안고 사는 분들 많습니다. 무릎이 시큰하다고 느껴진 게 어느새 계단도 무서운 증상이 된 적 있으신가요? 88세 의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허리와 관절은 나이가 망가뜨리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습관이 망가뜨리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허리를 일으키는 순간부터 저녁에 소파에 눕는 그 자세 하나까지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그 동작들이 바로 통증의 씨앗입니다. 오늘 영상은 허리와 관절을 살리는 진짜 루틴, 88세 현역 의사의 60년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 아마 요즘 허리나 관절에서 신호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하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욱신거리는 그 불편함.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습관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앉는 자세, 걷는 방식, 침대에 눕는 동작 하나하나가 쌓여 당신의 몸을 무너뜨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88세 의사는 말합니다. 허리는 내가 지켜야 할 중심입니다. 중심이 무너지면 인생의 균형도 무너집니다. 그는 수천 명의 환자에게 치료보다 생활 습관을 먼저 고치라고 말해왔습니다. 왜냐면 치료는 잠깐이고 습관은 평생을 지배하니까요. 허리를 치료하는 약보다 허리를 편하게 해주는 자세 하나가 더 강력합니다. 관절 주사보다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걷기법 하나가 더 오래 갑니다. 88세 의사는 누워서 일어나는 법, 앉을 때 허리 펴는 법, 걸을 때 무릎에 힘을 분산시키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의 루틴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하는 1분 스트레칭, 앉기 전 허리 지지하기, 저녁에 무릎에 온찜질하는 루틴, 하루 5분 바르게 걷는 시간, 모두 집에서 누구나 나이에 상관없이 따라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수술도 주사도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 단지 올바른 관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직접 실천해온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통증이 일상인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허리와 관절은 정직합니다. 매일의 자세, 매일의 걸음, 매일의 선택이 쌓여 지금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지금의 통증이 줄고 10년 뒤에 병원비가 줄고 무엇보다 내 몸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회복될 겁니다. 제 환자들은 대부분 평범한 분들이었어요. 농사 짓는 어르신, 장사하시는 아주머니, 운전하는 아저씨, 허리 아프다, 무릎이 쑤신다, 고관절이 불편하다. 그분들이 힘들게 일하다 병든 게 아니라 잘못된 자세로 평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는 허리 관절 환자들에겐 약보다 말이 더 먼저였다고 말합니다. 허리 디스크가 생긴 50대 남성에게 그는 약을 처방하기보다 먼저 물었습니다. 침대에서 어떻게 일어나세요? 의자에 앉을 땐 허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환자는 몰랐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환자에게 일어나는 법부터 다시 가르쳤습니다. 2달 뒤 그 환자는 수술 없이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며 그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병을 고치려고 약을 찾지만 사실은 그 병을 만든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자신의 몸을 실험대 삼아 자세와 움직임을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소파에 앉을 때 허리를 더 펴보기, 걷는 발 디딤을 바꿔보기, 물건을 들 땐 무릎을 먼저 굽히기. 놀랍게도 그렇게 작고 사소한 실험들이 몸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본인이 직접 60세 이후 고관절 통증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관절 관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이유 없는 통증, 밤에 자다가 깨는 묵직한 불편함, 계단 오르내릴 때 느껴지는 짧은 비명 같은 신호들. 그는 스스로 무릎과 고관절을 공부했고 병원을 가지 않고도 통증을 줄이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진료를 하면서 매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의사가 아닌 내가 해본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그는 허리와 관절이 무너지면 삶이 먼저 무너진다고 말합니다. 허리가 아프면 앉기가 불편하고 앉지 못하면 밥도, 대화도, 일도 피하게 됩니다. 관절이 아프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더 빨리 늙습니다. 그래서 그는 허리와 관절을 지키는 건 곧 내 삶을 지키는 일이라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치료법을 원하지만 그는 그보다 더 쉬운 걸 알려줍니다. 앉을 때, 일어날 때, 걷는 법 하나만 바꿔도 통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운동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상 루틴을 바꿔주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땐 손잡이를 잡고 발 전체로 디디기, 앉을 땐 등받이에 쿠션을 받쳐 허리를 세우기, 잠들기 전 다리를 들어 벽에 올리고 3분간 호흡하기. 그 단순한 루틴들을 따라온 환자들은 대부분 약을 줄이거나 물리치료 없이도 생활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말합니다. 허리와 관절은 병원보다 집에서 더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스스로를 운동 못하는 의사라 부릅니다. 요가도, 헬스도, 필라테스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일 현실적인 실천을 합니다. 걷는 법, 앉는 법, 자는 법, 물건 드는 법, 이 4가지를 정리해서 매일 반복합니다. 그는 이 작은 실천들을 몸을 돌보는 언어라 부릅니다. 몸은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기억합니다. 좋은 말은 마음을 살리고 좋은 자세는 몸을 살립니다. 그래서 그는 이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누구나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현실적인 실천법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병원 갈 시간, 검색할 시간에 10분만 앉는 자세를 바꾸면 몸은 즉각 반응합니다. 내가 해봤고 지금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 말 속에는 88년의 삶과 의사의 경험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실천하는 루틴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허리와 관절도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리와 관절이 왜 아픈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픔이 생기기 전 몸은 오랫동안 조용한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척추와 디스크, 주변 근육과 인대가 정교하게 연결된 구조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틀어지거나 약해지면 전체 균형이 무너지며 통증이 발생합니다. 특히 척추 사이사이에는 디스크라는 젤리 같은 구조물이 있는데 이게 삐져나와 신경을 누르면 바로 허리 통증으로 느껴집니다.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의 무릎, 고관절, 발목 같은 부위는 움직일 때마다 뼈와 뼈 사이가 부딪히지 않도록 연골이라는 완충장치가 중간에서 쿠션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연골이 닳거나 손상되면 관절 사이가 비비는 느낌이 들고 통증이 발생하죠. 마치 자동차 타이어의 고무가 다 닳으면 충격을 그대로 받는 것처럼 우리 관절도 연골이 얇아지면 모든 하중을 그대로 뼈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이 욱신거리거나 뻣뻣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 이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는 약해지고
연골은 얇아지고 근육량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근육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골이 닳아서 아픈 줄 아시지만 실제로는 관절을 지지하는 근육이 약해져서 뼈끼리 충격을 더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즉, 허리나 무릎이 아픈 이유는 단지 연골 때문이 아니라 근육과 인대가 지탱해주지 못해 생기는 전체적인 구조 붕괴입니다. 잘못된 자세도 주요 원인입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앉는 습관, 오래 한 자세로 있는 일, 한쪽 다리만 짚고 서 있는 버릇, 무거운 물건을 허리 힘으로 드는 동작 모두 허리와 관절의 부담을 극적으로 증가시킵니다. 특히 앉는 자세는 디스크 압력을 배로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의자에 기대 앉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는 허리에 엄청난 하중을 줍니다. 이 하중이 반복되면 결국 근육과 인대가 손상되고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체중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원인입니다.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은 보행 시 4kg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만약 체중이 5kg 늘었다면 무릎은 매 걸음마다 20kg의 추가 하중을 받는 셈입니다. 게다가 체중이 늘면 활동량은 줄고 근육은 빠르게 감소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허리와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점점 움직임을 피하게 되고 그 결과는 근력 저하, 관절 불안정, 통증 악화라는 경로로 이어집니다. 88세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허리와 관절은 무너지기 전에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무너진 뒤엔 당신 삶 전체를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증이 시작되기 전에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뻣뻣한 느낌, 시큰거리는 감각, 자세 유지의 어려움 그리고 그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치료는 수술이나 주사 같은 선택지로 좁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자세 관리와 근력 유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허리와 관절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작은 습관들을 바꾸면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88세 의사는 매일 똑같은 자세로 일어나고 같은 방식으로 앉고 같은 거리만큼 걷습니다. 그 습관들이 쌓여 지금의 건강을 만들었고 환자 수천 명에게 운동이 아니라 자세로 통증을 줄여줬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가장 흔하게 반복되는 위험한 습관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무심코 하고 있는 그 동작이 통증의 핵심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허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거나 무릎이 아프면 연골이 닳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매일 반복하고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88세 의사는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통증의 원인이 병이 아닌 자세에서 시작된다는 걸 확인해 왔습니다. 이 장에서는 그가 가장 자주 목격한 그리고 통증을 키우는 대표적인 습관 3가지를 짚어보려 합니다. 그건 다름 아닌 앉는 자세, 침대 위 생활 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입니다. 이 3가지가 허리와 관절을 망가뜨리는 핵심 원인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습관은 앉는 자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등을 둥글게 말아 허리를 구부린 채 앉습니다. 또는 다리를 꼬고 앉거나 무릎을 세운 채 바닥에 앉기도 하죠. 이런 자세는 척추와 허리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특히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등을 뒤로 젖히고 화면을 오래 보면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 눌리며 통증이 유발됩니다. 앉아있는 자세 하나로도 디스크가 밀려나오거나 요추 부위의 근육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앉을 땐 등을 세우고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밀어넣고 허리를 곧게 세운 자세가 기본입니다.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은 침대 위에서의 생활 방식입니다. 스마트폰을 침대에 누워 오래 보거나 옆으로 비스듬히 기대어 자는 자세,
높은 베개나 쿠션을 받치고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은 모두 허리와 목에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허리 아래에 지지없이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허리 근육이 이완되면서 오히려 다음날 아침 더 뻣뻣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침대에서 잘 일어나는 법도 중요합니다. 허리를 비틀어 일어나지 말고 옆으로 돌린 다음 팔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는 동안 몸을 회복시키려면 올바른 자세와 환경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말할 것도 없이 운동 부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릎이 아프다며 걷기를 피하고 허리가 아프다며 오래 앉아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건 통증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근육을 더 약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근육은 움직일 때 유지됩니다.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걷지 않으면 관절 주변의 윤활액이 마르면서 마찰이 커지고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운동이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구조를 유지해 통증을 덜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일정한 시간에 가볍게 걷는 습관은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 부족의 또 다른 문제는 근육이 빠지면 지방이 그 자리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허벅지, 종아리, 엉덩이 근육은 관절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인데 이 부위의 근력이 약해지면 무릎이나 고관절이 온몸의 하중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이는 연골 마모를 앞당기고 체중이 조금만 늘어도 바로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88세 의사는 무거운 운동기구를 들지 않습니다. 대신 앉은 채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운동, 천천히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실천 가능한 근육 운동만 반복합니다. 작은 움직임이 근육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앉는 자세가 나쁘면 허리에 부담이 가고 허리가 아프면 침대에서 쉬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쉬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운동량은 줄고 근육이 빠지며 관절에 하중이 집중됩니다. 이렇게 연결된 고리는 결국 몸 전체의 구조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이 연결고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 허리를 펴는 습관, 침대에서 바르게 일어나는 방법, 매일 같은 시간 10분 걷는 실천. 이 세 가지만으로도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88세 의사는 말합니다. 허리와 관절은 정직하다. 쓰는 대로 반응하고 쉬는 대로 약해진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앉는 자세를 바꾸고 침대에서의 시간을 점검하고 하루 10분만 몸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된다. 그는 수술보다 먼저 자세를 고치고 약보다 먼저 생활을 바꾼 사람입니다. 환자에게 치료를 권하기 전에 그가 먼저 앉는 자세를 바르게 고치게 했고 그 결과 놀랍게도 많은 환자들이 통증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그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88세의 의사는 말합니다. 몸을 지키는 것은 운동보다도 피해야 할 동작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고요. 수많은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아오지만 그는 먼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의사가 되고 60년 동안 그리고 스스로 고관절 통증을 겪고 난 뒤 그는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절은 지켜야 하고 허리는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것. 그래서 그는 본인의 일상에서 다음 5가지 행동만큼은 철저히 피합니다. 그 이유와 함께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허리를 비틀며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의자에서 갑자기 일어날 때 허리를 좌우로 비틀며 몸을 일으키는 동작은 척추에 무리를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디스크 사이의 수분이 줄고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트는 힘이 누적되면 디스크가 밀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옆으로 몸을 돌리고
팔로 바닥을 짚은 뒤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작고 느린 동작이지만 이 습관 하나가 20년 넘게 허리 통증 없이 지낼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다리 꼬고 앉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지만 이는 골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나쁜 자세입니다.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척추 전체가 휘어지기 시작하고 그 결과 허리와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불균형해집니다. 그는 의자에 앉을 때 양발을 모두 바닥에 붙이고 엉덩이를 깊숙이 넣은 후 등과 허리를 세우는 자세를 기본으로 삼습니다. 척추는 중심이 무너지면 전체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 바닥에서 무릎 꿇거나 쪼그려 앉는 자세입니다. 한국인들이 특히 자주 취하는 자세 중 하나인데 이 자세는 고관절과 무릎 관절에 큰 하중을 주는 대표적인 위험 동작입니다. 그는 무릎의 가장 나쁜 자세가 바로 바닥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릎 연골이 얇아지기 때문에 체중을 직각으로 받는 쪼그려 앉는 동작은 연골 손상을 가속화합니다. 그는 모든 생활을 의자 중심으로 바꾸었고 밥도 식탁에서 양말도 의자에 앉아 신습니다. 편하자고 하는 자세가 오히려 관절을 망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무거운 물건을 허리 힘으로 드는 것입니다. 갑자기 허리를 숙여서 물건을 들거나 무릎을 굽히지 않은 상태로 상체만 숙이는 습관은 요통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특히 장보거나 화장실 물통을 들 때 이런 자세를 반복하면 허리 주변 인대와 디스크가 손상됩니다. 그는 항상 무릎을 먼저 굽히고 물건을 몸 가까이에 붙인 상태에서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들고 난 뒤에는 천천히 일어서고 절대 비틀지 않습니다. 힘을 쓸 땐 허리가 아니라 하체에 힘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는 긴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버티는 것입니다. 특히 의자에 오래 앉아 있거나 한 자세로 서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근육이 뻣뻣해지며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는 한 자리에 30분 이상 앉아 있을 경우 반드시 일어나 허리를 펴거나 자리에서 다리 스트레칭을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장시간 앉는 게 불가피할 경우에는 허리 쿠션을 대어 자세를 유지하도록 합니다. 몸은 정지한 상태에 오래 있으면 빠르게 기능을 잃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5가지 습관은 처음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88세 의사는 말합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바른 자세를 반복하면 근육과 관절은 그 새로운 방식에 익숙해지고 통증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건 한 번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것. 그가 수십 년 동안 피하며 살아온 습관이야말로 지금의 건강을 지켜준 핵심입니다. 누구나 이 5가지만 지켜도 허리와 관절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을 줄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특별한 운동이 아닙니다. 바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88세 의사는 매일 일정한 루틴을 따라 움직이며 허리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리한 운동 대신 작은 동작들을 반복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따라 할 수 있는 이 생활 루틴은 기상에서 취침까지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고 지지해주는 움직임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하루를 따라가 보며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아침 기상에서부터 다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허리를 비틀며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허리를 돌려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먼저 한쪽으로 몸을 천천히 돌리고 두 무릎을 가지런히 모아 구부린 뒤 팔로 바닥을 짚으며 몸을 일으킵니다.
이때 허리에 힘이 가지 않도록 복부에 살짝 힘을 주고 허리를 고정한 채 상체를 들어 올립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아침 허리 통증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허리가 굳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루틴입니다. 기상 후 바로 가볍게 하는 스트레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서서 두 손을 머리 위로 천천히 올리고 심호흡과 함께 몸통을 좌우로 10초씩 기울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단순한 움직임은 허리 주변의 긴장을 풀고 척추의 유연성을 더해줍니다. 또한 무릎을 약간 굽힌 상태에서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였다가 펴는 동작을 통해 아랫등과 햄스트링 근육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이 아침 루틴은 총 3분 정도 소요되며 하루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시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안에서 이동할 때도 허리를 생각합니다. 그는 갑작스런 방향 전환이나 빠르게 움직이는 동작을 지향합니다. 물건을 줍거나 낮은 곳에 문을 열 때는 반드시 무릎을 먼저 굽히고 허리를 숙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는 항상 몸의 중심을 낮추고 물건은 가능한 몸 가까이 붙여드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발 전체를 디디며 손잡이를 꼭 잡습니다. 이처럼 작은 이동에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허리 통증 예방의 핵심입니다. 일상 속의 모든 동작은 허리 관리의 연장선상입니다. 앉는 자세는 그의 루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는 절대 푹신한 소파나 쿠션에만 몸을 기대지 않습니다. 의자에 앉을 땐 엉덩이를 깊숙이 넣고 등받이에 등 전체를 붙인 후 허리 뒤에는 작고 단단한 쿠션을 받칩니다. 다리는 90도로 유지하고 발은 바닥에 모두 닿게 합니다. 1시간 이상 앉아있을 경우엔 반드시 중간에 일어나 허리를 펴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는 책상에 앉을 때도 시선을 낮추기보다 책을 눈높이에 맞추는 방식을 택합니다. 허리를 숙이는 순간 척추는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외출할 땐 신발까지도 신경 씁니다. 그는 굽이 낮고 발바닥이 푹신한 신발을 신습니다. 걷는 중엔 허리와 골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부에 가볍게 힘을 주고 발을 바닥에 굴리듯 내딛습니다. 이 작은 걷기 루틴은 허리뿐 아니라 고관절과 무릎에도 부담을 줄여주는 핵심 동작입니다. 그는 하루 20분 걷기를 실천하는데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입니다.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고 시선은 멀리, 발끝은 발바닥 전체로 디디는 것이 원칙입니다. 잠자리 루틴도 허리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하루의 마지막 시간에도 루틴을 지킵니다. 잠들기 전에는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우고 양 무릎을 좌우로 천천히 흔드는 운동을 합니다. 이 동작은 하루 종일 긴장했던 허리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다음날 아침 통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침대에 눕기 전에는 2에서 3분간 복식 호흡을 하며 몸의 긴장을 의식적으로 풀어줍니다. 그는 쿠션은 너무 높지 않게, 매트리스는 너무 푹신하지 않게 선택했습니다. 허리가 지나치게 꺼지는 침대는 오히려 아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생활 루틴은 보기엔 단순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허리 통증은 일회성 치료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루하루의 습관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생활 루틴을 바꾸는 것입니다. 88세 의사는 지금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방법으로 앉고 같은 동작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이 단순함이 그를 병원과 멀어지게 했고 그의 환자들에게도 통증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당신도 오늘부터 일상 속에서 허리를 지키는 루틴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리와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걷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걷는 것이 단순한 동작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올바르게 걷는 법만으로도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88세 의사는 매일 아침 30분 정도의 걷기를 통해 관절의 윤활액이 잘 분비되도록 합니다. 그는 이 걷기 루틴을 통해 관절 통증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무릎과 고관절의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올바른 걷기만으로도 몸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걷기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발끝부터 발꿈치까지 제대로 디디는 것입니다. 발끝이 먼저 바닥에 닿고 그 다음 발꿈치가 지면에 부드럽게 닿으며 발바닥 전체로 밀면서 걷는 것이 관절에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발끝을 너무 바깥쪽으로 내밀지 않고 자연스럽게 발의 중앙을 따라 디딤으로써 체중을 고르게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걷기 습관으로 발끝을 바깥쪽으로 내밀거나 발꿈치부터 내딛는 경우에는 발목과 무릎에 과도한 하중을 주게 되어 결국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88세 의사는 걷는 동안 항상 발을 바닥에 충분히 닿게 하고 발끝과 발꿈치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걷기 속도입니다. 빠른 속도로 걷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빠르게 걷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꾸준히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하게 빨리 걷게 되면 무릎과 발목에 가해지는 하중이 늘어나면서 관절에 불필요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걷기 속도는 자신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는 또 걷기를 할 때 몸의 자세에 신경을 씁니다. 걷는 동안 상체가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어깨는 편안하게 풀어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걷는 동안 허리가 굽거나 상체가 지나치게 앞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자세는 허리와 무릎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걷는 동안 상체를 펴고 턱을 살짝 당기는 것만으로도 몸에 가해지는 압력을 훨씬 덜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고관절이 약한 중장년층에서는 상체를 바로 세운 상태에서 걷는 것이 관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걷기를 넘어서는 중요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걷고 난 뒤 허리와 관절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입니다. 88세 의사는 걷고 난 뒤에는 반드시 몇 가지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와 고관절 스트레칭입니다. 그는 먼저 양손을 허리 뒤에 놓고 상체를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어 척추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그 후 무릎을 굽히고 양손을 바닥에 대고 천천히 다리를 펴며 허벅지 뒤쪽과 무릎 뒤의 근육을 풀어줍니다. 이 스트레칭은 걷기 후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어 관절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걷는 동안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하체 근력입니다. 걷기는 기본적으로 하체 근육을 사용하는 운동이지만 제대로 된 균형을 유지하려면 하체의 근력이 충분히 발달해 있어야 합니다. 88세 의사는 걷기를 하면서도 다리 힘을 키우는 운동을 추가로 합니다. 예를 들어 걷기 전과 후에 발끝으로 서서 30초 정도 버티는 연습을 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한 단계씩 천천히 오르며 무릎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근력 운동은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주고 걷기 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88세 의사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매일 걷기 전후에 충분히 물을 섭취합니다. 관절은 윤활액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관절을 감싸고 있는 윤활액의 분비가 증가하고 이는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도와줍니다.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관절 건강에 좋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 걷는 동안에는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걷거나 과도하게 걷는 것은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30분 걷고 5분 정도 쉬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88세 의사는 걷기와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법을 쉽고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그는 걷기만 잘해도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관절 통증을 예방할 수 있으며 몸에 큰 무리가 가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철칙입니다. 하루 20분, 30분이라도 걷고 나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결국 몇 년 후의 건강을 지켜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관절과 연골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식습관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88세 의사는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관절 건강을 지키는 식단이 단지 통증을 예방하는 것만이 아니라 통증이 이미 시작된 후에도 그 강도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관절을 위한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켜 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염증을 피하기 위해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음식들, 바로 가공식품, 설탕, 트랜스 지방 등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몸속에서 염증을 촉진시키며 관절의 연골을 더 쉽게 닳게 만듭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은 관절을 붓게 하고 뼈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88세 의사는 이러한 음식을 줄이고 대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합니다.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어 관절에 쌓인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는 주로 고등어, 연어, 아마씨, 호두 등을 자주 섭취하며 이들 식품이 염증을 억제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채소와 과일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고 관절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88세 의사는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당근 같은 녹색 채소와 빨간색 및 보라색 과일을 자주 섭취합니다. 이들 식품은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비타민 C와 E가 풍부해 연골의 재생을 돕습니다. 또한 이들 항산화 성분은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고 관절이 노화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관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또 하나의 식품군은 콜라겐입니다. 88세 의사는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합니다. 닭고기, 생선의 피부, 뼈로 만든 육수 등이 대표적인 콜라겐 공급원입니다. 콜라겐은 관절의 주요 성분인 연골을 구성하는 물질로 연골의 탄력과 강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88세 의사는 매주 한 번씩 닭고기 뼈를 끓여 만든 육수를 먹으며 콜라겐을 자연스럽게 섭취합니다. 이 식습관은 관절의 퇴화를 예방하고 이미 다른 연골의 회복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관절 건강에 좋은 미네랄인 칼슘과 마그네슘도 중요합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하고 마그네슘은 근육과 관절의 이완을 돕습니다. 88세 의사는 매일 두유나 아몬드 우유와 같은 식물성 우유를 섭취하여 칼슘을 보충하며 마그네슘이 풍부한 시금치나 아보카도도 자주 먹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근육 경련을 줄이고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주며 통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들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이나 음료는 체내 염증을 악화시키고 관절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자주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88세 의사는 특히 단 음료나 인스턴트 음식은 거의 섭취하지 않습니다. 대신 식사 때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며 자연식품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몸은 내가 먹는 음식만큼 건강합니다. 관절이 아프기 시작했다면 가장 먼저 식습관을 돌아봐야 합니다. 88세 의사는 또한 매 끼니마다 소량의 식사를 자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과식을 하지 않고 적당한 양을 자주 섭취하는 방식은 염증을 줄이고 몸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입니다. 과도한 체중 증가는 관절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고 이미 있는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식사량을 유지하는 것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물 섭취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하루에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관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물은 관절을 윤활하는 데 필요한 성분을 공급해주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88세 의사는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며 관절의 윤활액이 원활하게 분비되도록 도와줍니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면 관절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줄어듭니다. 그는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습관이라며 매일의 물 섭취를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88세 의사는 자연식을 중심으로 한식 습관이 얼마나 관절 건강에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염증을 줄이는 음식을 섭취하고 몸에 불필요한 음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관절 통증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식습관을 따라가면 몸은 자연스럽게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88세 의사의 식습관을 실천에 옮겨보세요. 적절한 음식이 관절을 보호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근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절을 보호하려면 연골이나 관절 자체를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관절을 지켜주는 것은 근육입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며 근육이 강할수록 관절은 더 오래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일 근력 운동을 통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최소화하며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관절을 지키는 데 있어 근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육은 관절을 둘러싸고 있으며 관절에 가해지는 힘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무릎, 고관절, 어깨 등 주요 관절을 보호하는 근육들이 약해지면 그 자리를 뼈가 대신하게 되면서 관절에 더 큰 부담이 가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무릎 주위의 근육이 약하면 걷기만 해도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고 결국 무릎 관절이 손상되기 쉽습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바로 이 점을 인식하고 매일 꾸준히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실천해왔습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이 추천하는 근력 운동은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그는 저항 운동을 중심으로 한 루틴을 따르며 별다른 장비 없이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강조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다리 근육을 강화하는 데 가장 좋은 운동으로 고관절과 무릎을 지지하는 근육들을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하루에 3세트씩 15번씩 스쿼트를 하며 운동을 하지 않으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진다고 말합니다. 그는 일상에서 걷거나 앉는 동작에도 근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외에도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간단한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을 추천합니다. 이 운동은 앉은 상태에서 한 다리씩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고관절과 무릎을 지지하는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전반적인 하체 근력을 증진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는 이 운동을 하루에 3세트씩, 한 세트에 10회씩 반복하며 특히 관절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또한 걷기 운동을 중요한 루틴으로 포함시킵니다. 걷기는 하체 근육을 키우고
무릎과 고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는 매일 20분 정도의 걷기를 실천하며 걷는 동안 발끝부터 발꿈치까지 골고루 디디는 올바른 걷기 자세를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걷기 후에는 반드시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주어 근육을 풀어주고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걷기가 가장 손쉽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며 관절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동을 할 때 중요한 점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운동 강도를 높이지 않으며 자신의 몸에 맞는 수준에서 운동을 조절합니다. 그는 운동을 할 때는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근육과 관절에 무리를 주어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운동을 할 때 균형 잡힌 식사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근육을 키우고 관절을 보호하려면 단백질과 칼슘,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에 달걀, 두부, 아몬드 등을 먹고 점심과 저녁에는 생선과 채소를 함께 섭취합니다. 또한 충분한 물을 마셔 근육의 회복을 돕고 관절에 필요한 윤활액이 잘 분비되도록 합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관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근육 유지라고 말합니다. 근육은 관절을 보호하고 하중을 분산시키며 관절이 과도하게 마모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꾸준히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추천하는 운동은 어렵지 않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크다고 강조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88세 의사 황노후님의 근력 유지 루틴을 따라가며 관절 건강을 지켜보세요. 관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관절 통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 운동이나 약물 외에도 생활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그에 따르면 관절 건강은 단순히 치료나 약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꾸준한 관리와 실천을 통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관절을 보호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결국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생활 습관 중 하나는 올바른 자세 유지입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항상 환자들에게 앉을 때나 서 있을 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목과 허리가 과도하게 굽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시간 앉을 때는 의자에 등을 붙이고 발이 바닥에 닿도록 다리를 바르게 두어야 합니다. 또한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있지 않도록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체중 관리는 관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중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무릎, 고관절, 발목 등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꾸준한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어 관절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생활 습관에서 또 중요한 점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운동을 통해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며 그 중에서 걷기 운동을 가장 추천합니다.
걷기는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또한 스트레칭도 꾸준히 해주어야 합니다. 특히 고관절과 무릎 주위의 근육을 풀어주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을 하루에 30분씩 꾸준히 해주는 것이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외에도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규칙적인 수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몸의 회복과 재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관절의 연골은 휴식과 회복의 과정에서 재생되기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관절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그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7, 8시간의 수면을 취합니다. 수면 중에는 신체가 자가 치유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관절 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관절 건강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스트레스가 관절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그는 명상이나 깊은 호흡법을 실천하며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도록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도 관절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음주와 흡연을 피하는 것이 관절 건강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음주와 흡연은 몸의 염증을 유발하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관절에 필요한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도록 만듭니다. 그는 술과 담배가 몸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 자연식품을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며 물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물은 관절의 윤활액을 잘 유지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이렇게 꾸준한 생활 습관을 통해 관절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운동, 올바른 자세, 체중 관리,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습관까지 그가 강조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입니다. 관절 건강은 단기적인 노력으로 유지될 수 없고 꾸준한 습관이 쌓여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88세 의사 황노후님처럼 일상 속에서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며 관절 건강을 지켜보세요.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관리입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오랜 경력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 관절 통증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통증을 완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적극적인 예방과 생활 루틴에 있습니다. 약물이나 치료에 의존하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통해 통증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루틴은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할수록 그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88세 의사 황노후님이 강조하는 생활 루틴은 하루의 시작을 올바르게 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리나 관절이 뻣뻣하고 아프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침대 옆에 앉아 양팔을 위로 올린 후 허리를 좌우로 돌리고 팔꿈치를 굽히며 팔을 앞뒤로 돌리는 동작을 합니다. 이 동작은 몸의 근육과 관절을 천천히 깨워주며 아침에 느끼는 뻣뻣함을 줄여줍니다. 또한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이 스트레칭을 아침 일어나자마자 3에서 5분 동안 꾸준히 실천하여 하루 종일 통증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합니다. 또한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 물을 충분히 마셔서 관절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합니다. 물은 관절을 윤활하게 유지하며 신체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그는 물을 자주 마시고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관절 통증 예방의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관절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루틴은 하루 중간의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입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하루 동안의 일상적인 활동 후에 특히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길거나 서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경우 중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잠시 걷기를 권장합니다. 그는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자리를 떠서 짧은 산책을 하거나 일어나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면 관절의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촉진된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하루 종일 쌓인 관절의 피로를 풀 수 있으며 장시간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저녁에는 간단한 근육 이완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하루의 마무리를 하면서 관절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자주 저항 운동을 포함한 루틴을 합니다. 그는 간단한 다리 들어 올리기나 벽에 기대어 하는 스쿼트를 실천합니다. 이 운동은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고관절과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이 운동은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한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온찜질은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저녁에 온찜질을 통해 관절의 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그는 무릎이나 허리에 따뜻한 찜질팩을 15에서 20분 정도 올려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찜질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 방법은 특히 관절이 경직되거나 통증이 심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온찜질은 심리적으로도 진정 효과가 있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꾸준한 루틴을 통해 관절 통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꾸준함이라고 말합니다. 운동이나 치료는 일시적인 해결책이지만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루틴들이 지속적으로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작은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루에 몇 분씩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관절 통증을 예방하고 나아가 관절 건강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감정은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매일 간단한 명상이나 호흡법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마음이 편안할수록 몸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관절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관절 건강을 위한 간단한 생활 루틴을 실천하며 나이와 상관없이 통증 없는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의 루틴을 따라 실천해 보세요. 하루 몇 분의 노력만으로도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이나 외부 치료뿐만 아니라 적절한 영양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수십 년간 관절 통증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식습관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는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기 위한 식단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과는 다르며 특정 영양소들이 관절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올바른 영양소를 채우는 식습관은 관절을 튼튼하게 만들고 염증을 줄이며 나이가 들어도 활동적인 삶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먼저 관절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며 이를 관절 통증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에 쌓인 염증을 줄여주고 연골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연어, 고등어, 아마씨, 호두 등의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자연적으로 항염증 효과를 제공하여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영양소는 콜라겐입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연골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콜라겐이 관절 건강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콜라겐은 관절을 이루는 연골에 탄력을 부여하고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합니다. 닭고기, 생선의 피부, 뼈로 만든 육수 등은 콜라겐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닭고기 뼈로 만든 육수를 자주 섭취하며 콜라겐을 자연스럽게 보충합니다. 이 식습관은 관절 퇴화를 예방하고 이미 다른 연골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미네랄은 칼슘과 마그네슘입니다. 칼슘은 뼈를 강화하는 데 필요하고 마그네슘은 근육과 관절의 이완을 돕습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단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주로 두유나 아몬드 우유를 섭취하여 칼슘을 보충합니다. 또한 시금치, 아보카도, 바나나 등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통해 근육 경련을 줄이고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줍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은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근육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도 관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 뼈와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매일 햇볕을 쬐며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타민 D가 포함된 식품을 섭취합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연어, 계란, 강화된 두유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뼈를 강화하고 관절에 필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돕습니다. 또한 관절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영양소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과일과 채소에서 얻을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이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비타민 C와 E는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고 관절의 염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는 하루에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며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딸기, 블루베리 등을 자주 먹습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은 관절을 보호하고 노화로 인한 관절의 퇴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물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관절은 물 없이 윤활되지 않으며 물은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는 하루에 적어도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고 체내 수분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물은 또한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관절에 필요한 영양소가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올바른 식습관과 영양소 섭취가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양한 영양소가 균형 있게 섭취될 때 관절 통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관절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처럼 관절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치료나 약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식습관과 생활습관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운동입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관절 통증을 예방하고 기존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있어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더 많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운동 루틴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관절을 유지할 수 있는 몇 가지 운동 루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추천합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유산소 운동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면서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매일 20에서 30분 정도의 걷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걷기는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무릎과 고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또한 걷기 운동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유산소 운동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어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매우 적합한 운동입니다. 그는 걷기 운동을 할 때 발끝부터 발꿈치까지 균형 잡힌 발걸음을 하도록 주의하며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근력 운동도 중요한 루틴입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근력 운동이 관절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근육은 관절을 지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증가하고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10분에서 15분 정도의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실천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근력 운동은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다리 근육을 강화하고 무릎과 고관절을 지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처음에는 자신의 체중만으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여가며 운동을 진행합니다. 스쿼트는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또한 스트레칭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운동 전후로 반드시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는 특히 고관절과 무릎 주위의 스트레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관절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고 무릎 주위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허리와 목을 돌리거나 상체를 늘려주는 스트레칭도 함께 실천합니다. 하루에 15분 정도의 스트레칭은 관절 통증을 예방하고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스트레칭을 통해 하루의 피로를 풀고 몸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수영 또한 추천하는 관절 운동 중 하나입니다. 수영은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관절에 부담을 거해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이나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운동입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수영을 통해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근력을 키우고 유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수영을 통해 몸 전체를 사용하면서도 관절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로 요가도 관절 건강에 매우 좋은 운동입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요가가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관절을 유연하게 하고 몸의 균형을 잡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간단한 요가 동작을 실천하며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요가는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기 때문에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관절이나 무릎의 부담을 줄이지 않으면서 관절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어 많은 이들이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할 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운동은 꾸준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한 번에 무리하게 운동을 한 것보다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운동을 조절하고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점진적으로 운동의 강도를 높여갔습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몸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칭과 휴식을 통해 몸의 회복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이가 들어도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운동을 하면서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근육을 강화하며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관절 통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합니다. 운동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고 통증을 예방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단지 운동과 식습관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 자체가 중요합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수십 년간 관절 통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작은 일상적인 습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관절 통증은 한 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잘못된 습관들이 쌓여서 서서히 발병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습관들을 조금씩 개선하면 관절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앉거나 서 있는 습관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잘못된 자세가 관절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고 결국에는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앉을 때 다리를 꼬거나 한쪽으로 기울어 앉는 습관은 골반과 척추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무릎이나 고관절에 추가적인 하중을 주게 됩니다. 그는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등을 펴서 앉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장시간 앉아 있을 때는 30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자세는 관절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생활 습관은 하루 중 일정 시간을 꼭 운동에 할애하는 것입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하며 관절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운동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근육을 강화하여 관절을 지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과도하게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운동은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적당한 강도로 운동을 반복하는 것이 관절 통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자신이 실천하는 걷기, 스트레칭, 근력 운동을 매일 규칙적으로 진행합니다. 이처럼 운동을 일상생활의 일부로 만들면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체중 관리는 관절 통증 예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중이 과도하게 증가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며 특히 무릎, 고관절, 발목 관절이 큰 압력을 받게 됩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과식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특히 과일과 채소,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합니다. 또한 체중을 조절하는 것이 관절 건강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임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도 관절 통증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스트레스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관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는 몸의 면역 반응을 자극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이 염증은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명상이나 깊은 호흡법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하루 10분 정도의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적절한 수면도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수면 중에 몸이 회복되며 관절에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되는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하루에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몸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불편한 침대나 베개를 피하고 수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수면은 관절의 회복을 돕고 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흡연과 음주를 피하는 것도 관절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흡연과 음주는 체내 염증을 악화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관절에 필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도록 만듭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술과 담배가 몸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 자연식품을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며 물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물은 관절의 윤활액을 잘 유지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이렇게 꾸준한 생활 습관을 통해 관절 통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는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꾸준함이라고 말합니다. 운동이나 치료는 일시적인 해결책이지만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루틴들이 지속적으로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작은 스트레칭과 운동을 하루에 몇 분씩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관절 통증을 예방하고 나아가 관절 건강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신체적인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심리적인 관리입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관절 통증이 단순한 신체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심리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관절 통증을 겪는 많은 환자들이 신체적인 불편함 외에도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 등을 동반하며 이러한 심리적 요소가 통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관리를 통해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강조합니다. 첫 번째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관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말합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체내 염증 수치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관절 통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증을 느낄 때 그것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짓고 불안감이나 우울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 통증도 더 심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관절 통증을 관리하는 첫 번째 단계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는 몸이 아프다고 느낄 때 그 아픔을 받아들이되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심리적 요소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스트레스가 관절 통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몸은 염증을 더 많이 일으키고 이 염증이 관절에 영향을 미쳐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관절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과 깊은 호흡법을 추천합니다.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호흡을 깊게 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매일 몇 분간의 명상을 통해 하루의 시작을 평온하게 만들고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이와 같은 심리적 안정이 관절 통증 관리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설명합니다. 관절 통증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통증을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몸의 신호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고 내 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몸에 통증이 있을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일시적인 증상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운동이나 관리법을 통해 몸을 돌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통증을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을 줄여주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회적 지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관절 통증을 겪을 때 가족이나 친구와의 대화 혹은 지원 그룹에 참여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혼자서 통증을 겪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자신의 상태를 공유하고 그들의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고 통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는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중요한 관절 건강관리의 일부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운동 후 회복의 시간을 가지는 것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운동을 통해 몸을 자극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운동 후에는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운동 후 10분 정도의 가벼운 스트레칭과 휴식 시간을 가지며 몸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신경 씁니다. 그는 회복 시간을 통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관절 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매일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며 자긍심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는 하루에 할 수 있는 운동량이나 스트레칭 시간, 명상 시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면서 몸과 마음을 모두 돌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작은 목표들이 누적되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내며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관절 통증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신체뿐만 아니라 심리적 요소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스트레스 관리, 몸의 이해, 사회적 지원 등 심리적인 관리가 결합될 때 관절 통증은 자연스럽게 완화되고 더 건강한 관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한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결국 관절 통증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운동과 영양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 운동과 영양을 꼽습니다. 그는 운동만으로는 관절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으며 영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운동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운동과 영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이상적인 접근법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운동은 관절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 근육 강화 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강한 근육은 관절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무릎과 고관절을 지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걷기, 수영, 스쿼트, 자전거 타기와 같은 운동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여 관절을 보호합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운동을 할 때 반드시 무리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영양이 운동과 함께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관절에 좋은 영양소가 부족하면 운동 효과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영양 보충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추천하는 주요 영양소 중 하나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관절의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며 연골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 고등어, 아마씨, 호두 등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칼슘과 비타민 D는 뼈를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두유, 아몬드 우유, 시금치, 브로콜리 등을 통해 칼슘을 보충하며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를 자연적으로 섭취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콜라겐은 관절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로 연골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관절의 탄력을 유지하고 통증을 예방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닭고기, 생선의 피부, 뼈로 만든 육수 등은 콜라겐이 풍부한 대표적인 식품으로 콜라겐을 보충하기 위해 이들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콜라겐은 관절의 회복을 돕고 퇴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C는 항산화 성분으로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비타민C가 풍부한 귤, 딸기, 브로콜리, 시금치 등을 자주 섭취하며 이를 통해 관절의 염증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킨다고 설명합니다. 비타민C는 또한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주어 관절과 연골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섯 번째로,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과도한 체중은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관절염과 같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체중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체중을 조절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지방을 태우며 건강한 체중을 유지한다고 말합니다. 체중이 적당하면 무릎, 고관절, 발목 등 주요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는 관절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관절을 윤활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관절은 물 없이 잘 움직이지 않으며 물은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는 하루에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고 체내 수분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물은 또한 체내 독소를 배출하고 관절에 필요한 영양소가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은 운동과 영양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운동은 관절을 강화하고 영양은 그 운동 효과를 높여 관절을 보호합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실천하면 관절 통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관절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운동과 영양을 잘 조화시켜 관절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 건강은 일상 속에서 꾸준한 노력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88세 의사 황노후님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함으로써 여러분도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운동과 식습관을 시작하여 통증 없는 건강한 관절을 유지하세요. 관절을 위한 첫걸음은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꾸준히 실천하며 더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